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이영기의 독일 이야기 TV입니다. 오늘은 원전을 살리자, 원자력 발전소를 살리자,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께 대하고 싶습니다. 지금 독일에서는, 특히 독일에서는 기후보호, 클리마 슈츠인데요. 이 기후보호 문제로 전 독일이 떠들썩합니다. 심지어 독일 의회에서는 기후보호법까지 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목표는 2045년, 보통 2050년으로 이제 그 기간을 정했는데 5년을 당겨서 2045년까지 기후 중립성을 마련하겠다. 그리고 2030년까지는 그 반의 목표를 성취하겠다. 이러한 기후보호로 지금 독일은 그냥 언론에서 또는 정치가들 간에 국회에서 많은 그동안 토론도 하고 토의도 하고 여론에 의해서도 많이 지금 보도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기후보호가 독일인들에게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에 녹색당이 요 근래 수상 후보자까지 나올 정도로 녹색당의 역할이 또 아주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것 같고, 이 베복 여사가 9월 달에 실시되는 이 총선에서 이 기후보호 문제를 가장 큰 이슈화로 지금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녹색당이 건설되기는 한 40년 전, 70년도 후반에 녹색운동을 하면서 이제 많은 독일인들이 거기 참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녹색당이 형성이 되는데 지금 40년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녹색당의 경우는 이 원자력을 아주 죄악시합니다. 또 그동안 언론들도 많이 여기에 동참을 해가지고 독일 일반 국민들에게도 녹색당에 대한 호감, 또 환경보호, 기후보호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도 강하고, 그거에 대한 집념도 아주 강한 면을 독일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제가 보기엔 녹색당에서 수상 후보자를 낸다는 건 세계 역사상 처음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정도로 독일하면 이 녹색 이 운동에 세계적으로 가장 앞장서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이런 2045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후보호를 해야 되겠냐. 이제 녹색당이나 일반 독일 국민들의 경우는 이제 풍력이다, 솔라에너지다, 이런 등등, 또 CO2 배출량을 줄인다, 이래가지고 할 모양이지만, 여기에 못지않게 반론을 제기하는 또 지식층, 또 많은 그룹들이 또 독일은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생각은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어떻게 녹색운동 하나만 가지고 달성하느냐. 원자력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원자력을 다시 살리자 하는 이런 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자, 11년 전 후쿠시마 사태로 독일과 스위스가 탈원전 정책을 썼고, 초창기에는 일본도 탈원전을 썼습니다만은, 이제 얼마 전에 일본도 원점에서 다시 돌아와서 탈원전 정책을 철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실시하는 나라는 스위스는 조그만 나라고 유일하게 독일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런 그 기후 보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원전 정책이 오히려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원전 복구를 희망하는 독일 기업이라든가 또는 세계 나라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중국, 인도, 러시아 그리고 미국 4대 이 큰 나라들이 앞으로 80여 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경우도 핀란드, 헝가리, 영국, 우크라이나, 심지어 우크라이나도 과거에 체르노빌 그 경험을 갖고 있었는데 불구하고 원자력 발전소를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특히 재미있는 거는 독일과 가장 밀접하게 서로 접경을 하고 있는 폴란드에도 앞으로 많은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지금 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중요한 이런 산업 국가들이 대체적으로 그 공통점이 뭐냐면은 기후보호를 위한 전략에서 이 원자력 발전이 필수적이다. 이런데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점에서 굉장히 그 조심하게 우리는 쳐다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이러한 세계적인 산업 국가들의 추세를 보면서 과연 우리나라가 그동안 행한 탈원전 정책이 옳았는가? 다시 우리도 생각할 때가 오지 않았냐? 자, 우리들보다 훨씬 발달한 이런 나라들이 다 탈원전 정책을 안 쓰고 오히려 원자력 발전소를 장려하려고 하는 이런 이 시점에서 우리가 왜 탈원전 정책을 그동안 썼고 왜 지금도 그걸 유지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동안 많이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만 우리 원자력 발전 기술이 세계적으로 뭐 거의 최고라고 합니다. 또 많은 세계에서 원자력 발전을 짓기를 원하는 이런 나라들에게 좋은 그 우리가 그 수출품으로서 경제적 이익도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터전을 갖고 있어요. 근데 문재인 정부는 이런 탈원전 정책을 참 썼는데 참 이것이 옳은가? 이제 얼마 이제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만은 우리가 신속한 속도로 다시 원전 체계로 복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분단 국가입니다. 우리는 통일을 목표를 두고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 통일 후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탈원전 이런 걸 쉽게 얘기합니다만은 우리 경제적 조건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 탈원전으로 지금 경제가 얼마나 많이 그 실패를 하고 있어요. 실업자도 생기고 젊은이들의 일자리 창출도 되질 않고 또 가난 국뽕 문제에도 문제가 있는 거고 또 후손에 대한 앞으로의 그들에게 책임질 수 있는 그들에게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조변도 필요하고 경제적 조건의 가장 중요한 하부 구조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통일 이후에 우리가 뭘 할 건가도 생각을 해야 되고 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 경제적 조건에 많은 이익을 주는 또는 기후보호에도 많은 위기를 주는 또 세계 전반적인 추세가 지금 원전을 다시 회복하고 원전의 발전을 지금 기획하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 왜 우리가 탈원전 속에서 이런 고민을 해야 되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우리도 빠른 속도로 원전을 다시 살리자 이렇게 저는 독일에서 호소하고 싶습니다. 기후보호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실은 기후보호라는 제가 작년 12월부터 지금 5월까지 제가 산 함부르크에서 거의 6개월 동안을
마치 겨울과 같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가끔 해도 나고 좀 기후도 좀 온화한 데 있습니다만은 거의 6개월간을 겨울과 같은 추워요. 그 지금도 저 옷이라도 튼튼히 입었습니다만은 튼튼히 입었습니다만은 그렇게 춥더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 기후 변화에서 오는 여러 가지 재앙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물론 환경운동 이런 거 참 좋습니다만은 세계적인 추세로 원전을 다시 복구하고 원전을 다시 살리면서 오히려 이것이 절대적으로 기후보호에 1등 공신이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제가 독일의 기후 문제 가지고 그렇게 토론하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 선거 전에도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꼭 독일의 문제만이 아니지 않냐, 우리의 문제도 되지 않냐. 하루빨리 호소합니다. 우리는 탈원 정책을 포기하고 다시 원전 정책으로 돌아가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멀리 독일에서 호소하고 싶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